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1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호성입니다. 네, 제가 오늘 생일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머리띠가 굉장히 어울립니다. 이거 장호석 부사장님이 하셨던 거더라고요.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라는 네. 거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1주년 기념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확하게 따지자면 작년 10월 12일에 저희가 첫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어제까지 1년을 꼬박 저는 다 채웠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저도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꽉 채웠고.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이 생방송을 함께 했던 방송이 있었나 싶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더 좀 마음이 뭔가 뿌듯하고 또 1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저희가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같이 축하해야죠. 예, 아니 특히 이제 뭐 끝까지 지키신 분이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켜주실 거잖아요. 저도 뭐 간간히 오겠습니다만 그렇게 매일 하는 거 같이 힘든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희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에너지와 응원에 저희가 또 함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10월 작년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또 워낙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또 좋아졌어가지고 되게 네, 기뻐하면서 그렇죠. 시장을 기뻐했죠. 맞이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생일이 아니고요. 1주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주년입니다. 제 생일은 12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성님이 또 그 10달러를 이 귀한 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14,000원 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 생일이 아니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의 1주년이라는 거 하단 자막이라도 하나 하나 넣으시면 월모브 1주년 같습니다. 이거 하나 뭐 안 되나요, 제작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하는 겁니까, 머리띠는? 아니요, 우리 이제 브리핑 하실 동안만 잠깐 하기로. 근데 이거 부사장님이 했던 거라서 좀 크네요. 큽니까? 그런데 오늘 계속 끝날 때까지 하시는 게 그래요? 홍보상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우리 PD님 허락을 받고 그러면 가능한지 여부. 왜냐면 좀 또 방정 맞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의 1년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또 더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했는데 브리핑 해주실 거고요. 자, 오늘 심층 인터뷰. 하고 심층 인터뷰는 한탱희 이사 오늘 나옵니다. 투자자문의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은 우리 이한희 위원의 그 시장에 대한 또 까먹으셨어요? 전망입니까? 아니요, 월가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네.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전 방송을 조금 전에 끝내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잠도 별로 못 주무시고 목요일날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느라 우리 고생 많으신 장우석 부사장님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언젠가 다시 또 우리 월모부 데일리 식구로 돌아오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오늘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가의 지금 모든 눈은요,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에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의 걱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물가, 금리, 실적 걱정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이어트 걱정이 크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시면 보시면 최근에 또 문제가 또 있는데 혹시 영국 문제 아십니까? 영국 문제? 영국 문제 심각하죠. 영국 때문에 현재 걱정이 커지고 있고 또 한 가지 푸틴 걱정. 푸틴을 걱정합니까? 푸틴이 왜 그 모양인가 이런 걱정을 하죠. 왜 그 모양인가? 그 양반은 왜 그러나? 그래서 그것도 빼도 세 가지 걱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걱정이 크실 거로 좀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0.33% 마이너스고요. 나스닥 0.09% 마이너스, 다우가 0.1% 마이너스인데 움직임이 거의 없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팽팽한 하루였고요. 거래도 급감했고 일단은 오늘 CPI 모든 자금이 쏠렸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시장에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도원 앵커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9월달? 오늘 발표되는 거. 뭐 지금 8.1 정도로 지난달에도 8.1이죠.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데 뭐
예상대로 나오겠죠. 지금 워낙에 뭐 이렇게 많이 꺾인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고점은 내려가는 상황인데 반드시 기준치보다 좀 떨어져야 되는데요. 가장 베스트는 한 8.0%가 나와주면 좋은데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하회하는. 가장 좋은 건 7.9%인데 거기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네. 좀 떨어져야 되는데 약간 걱정스러운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오늘 나왔던 물가 다시 한번 걱정거리가 나왔는데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 0.2보다 조금 잘 나와서 0.4%가 나왔습니다. 왜 잘 나올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이게 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고용지표 너무 잘 나오고요. 지표가 다 잘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정말 좋으면 끝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봤고요. 그다음 걱정 물가를 걱정했고요. 두 번째는요. FOMC에 대한 그 금리 그 걱정인데 현재까지 매파적 금리 이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11월 달 0.75%, 12월에 0.5%, 내년 2월에 0.25%의 그 변함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금리 전망은 4.7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런 것들이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FOMC 의사록 내용에서도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뭐 예상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전해진 거네요.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든지 기다리고 있는 파월의 피봇 전환이 언제 될까? 근데 궁금한데 안 되겠죠, 당분간은? 그 당분간이 언젠지도 참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일단은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1월 2일에 나오는 FOMC 금리 결정을 보시면 좋은데 금리 결정까지도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을 걸로 보이니까요. 일단 시장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걱정이 실적인데 자, 실적 다음 주 화요일 날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는데 넷플릭스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증 100만 명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순증 100만 명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광고 요금제에 대한 만약에 기대 꺾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장일단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도은행거 어떻게 보십니까? 넷플릭스요? 넷플릭스 예. 여전히 아직은 좀 아직은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상했었던 중간 광고 들어간 요금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잖아요. 시행되지 근데 거기에 대한 않았습니다.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뭐 이렇다 달라진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 대한 그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이 들어오게 되면 굳이 광고 요금제를 고민했을까라는 거죠. 그쵸. 안 되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100만 명 수준이 안 돼 버리면 이번에 실적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첫 번째 발표하는 빅테크니까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내일이죠. 내일 쭉 보시면 이제 JP모건 체이스부터 금융적 실적 발표하는데 맨 끝에 하나 보시면 좋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인데 JP모건 체이스 34%, 모건스탠리가 24%, 시티가 31%, 블랙락이 21%, 웰스파고 33%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보통은 한 절반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거의 20-30%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전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밤사이에 어제 펩시코 실적은 괜찮았었잖아요. 잘 나왔습니다. 펩시코야 네. 뭐 콜라 좋아하시고 전 안 좋아하는데 콜라 저는 이렇게 하시죠. 아, 스프라이트. 콜라 많이 네, 좋아했어요. 콜라 좋아하죠. 콜라도 만들고 또 스낵까지 잘 팔렸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콜라 가격을요. 대부분 다 모릅니다. 콜라 한 캔 가격 모르시죠? 몰라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슬쩍 가격 올려갖고 이번 성공적으로 가격 인상이 끝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 근데 가끔 이제 우리는 항상 콜라를 뭐 어디 음식점 가서 먹거나 아니면 뭐 치킨, 피자, 햄버거 시켜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그 가격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편의점이나 마트 가서 페트병으로 사려고 하면 콜라 가격이 이렇게 비쌌었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보통 PT병으로 한 2,000, 3,000원 넘어가는 그거밖에 안 해요? 한 4,000원 하지 4,000원 않아요? 했던가요? 모르겠네. 그러니까 왜냐면 묶음 판매가 나가다 보니까 맞아요. 기억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25리터, 1.5리터, 2리터까지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모를 겁니다. 하다 보니까 가격 슬그머니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예, 올랐다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드시는 분들은 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콜라 네. 그만 드세요. 근데 콜라를요. 그 약간의 뭐랄까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오해예요. 탄산이 뭔가 소화되는 그런 느낌을 자꾸 습관적으로 하시니까 지금 배에 탄산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아침이니까요. 좋은 얘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덜 먹겠습니다. 네, 우리 또 네.
우리 찰리 정님 예, 또 캐나다 달러로 네. 27달러 또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생일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의 네. 1주년이라는 거 여러분께 그냥 좀 알리고 싶었어요. 네. 1년 동안 함께 감사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머리띠 벗을 타이밍을 놓쳤는데 여기에 또 이제 조명까지 반짝반짝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나이에 언제 이런 머리띠 쓰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30대라는 거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네, 곧 앞자리가 바뀌죠. 앞자리 바뀝니다. 예. 자, 맵을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네. 눈에 띄는 종목이 딱 있는데요. 펩시콜라가 맞아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4.31%가 올라오면서 웬만하면 이런 느낌은 상한가 느낌이거든요. 그쵸. 저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은 또 어쨌거나 실적이 오늘 나오는데 내일 나오는데 금융주가 일부 약간은 좀 기대감이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올라갔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나머지는 뭐 대부분 다 어떤 고동색과 녹색 섞였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봤고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일정을 제가 얘기할 건데 말씀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종목들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10월 18일 넷플릭스입니다. 10월 19일 테슬라, 25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까지 실적이 이어지고요. 네. 26일 날 메타 플랫폼스, 27일 날 애플, 아마존까지만 보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가 끝나죠? 실적 시즌이? 실적에 대한 중요도 높은 기업들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기업 중에서 만에 하나 뭔가 못 나와버리면 장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뭐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보면은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감 뭐 그다지 높지 않고요. 네. 테슬라는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인도대수 얘기 나와가지고 좀 약간 걱정이 되고 우리 이항영 위원님께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업들의 그 해외 강달러에 매출. 대한 강달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아마 대부분 다 실적 전망치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한 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눈높이가 확 내려가는 바람에 이미 웬만하면 비슷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예상치나 이제 기업에서도 확 뭔가 몸을 숙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가 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도 뭐 많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막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되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좋게 보는 기업은요. 알파벳, 애플, 아마존을 뽑혔으니까 그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내용 그리고 실적 시즌이 막 시작돼서 관련한 내용도 쭉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는 두물머리 투자자문의 한태경 이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임자, 3프로TV랑 백년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프로 내용이랑 백년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주년 이런 거를 또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성이 좋지 않아서 생일 축하합니다 해놨더니 제 생일인 줄 오해하셔가지고 오해했습니다. 급하게 벗었습니다. 제 생일은 12월 12일입니다. 제가 우리 여도은행 거 생일이면 왔겠습니까?
왔죠. 아니 오셨죠? 농담입니다. 아 작년에 부사장님이 네. 제 생일날 막 쇼 몇 개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밍 아웃했잖아요. 나이를 나이를 했죠. 공개했던. 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갑자기 기억납니다.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진짜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습니다. 부사장님이 또 아침에 함께하실 때는 진짜 웃을 일이 정말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사장님 놀리고 부사장님이 저 놀리고 하면서 그 티키타카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놀림을 제가 주로 당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더 저를 놀리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놀리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한 2회 출연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2회요?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데드라인을 주셔야죠. 빨리 소개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태경 이사 도미머리 투자자문의 한태경 이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월무부 1주년.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딱 1주년에 맞춰서 제가 또 나왔네요. 사실 어제가 딱 1주년이었는데 어제. 제가 달려고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네. 그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라도 늦었지만 네, 축하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소문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까요? 네, 지금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매크로에 대한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른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걸 일단 가정을 하게 되면 이사님이요? 네, 그럼 뭔가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런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것이고 그 방법에 근거해가지고 오늘 지금 상황이랑 이제 지표를 이제 보겠죠.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어떤 면은 비슷하고 어떤 면은 다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제가 하는 이 접근 방법이 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 스프링필드라는 도시에 네. 그 일론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네. 일론 저커버그. 네, 이름이 하필이면 일론 저커버그인데 그분이 사실은 그 부모님이 이제 교사시고요. 그분이 두 분이 다 교사고 네. 그분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쵸. 그분은 책 읽는 걸 토론을 되게 활발하게 하면서 독서동호회 이런 것도 활동을 했었던 네.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분의 직업은 변호사일까요, 엔지니어일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드렸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의 직업을 이제 추정하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단 약간 책 읽고 뭐 이러는 걸 좋아한다면 보통 문과 성향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이과생들도 책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책을 보는지가 또 그쵸. 중요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네. 그런 정보들을 이제 보통 많이 수집을 하시는 네. 게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들이기도 하고 대다수가 이제 하는 방식인데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엔지니어라는 단어가 범위가 훨씬 넓고요. 직업에 대해서 그쵸. 두 번째로는 조사해야 되는 거는 스프링필드의 직업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스프링필드에 사실은 엔지니어가 한 40%고 직업적으로 변호사가 한 0.5%밖에 안 된다면 그래요? 네. 확률이 낮아지네요. 확률이 낮다면 그러면 이제 일단 엔지니어로 시작을 하고요. 그걸 이제 기본율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 기본율, 기저율.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봤던 정보들 있잖아요. 일론 저커버그는 약간 이제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퍼센트를 조금씩 저쪽으로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네. 어떻게 보내냐면 이제 문과 쪽으로 변호사가 될 확률 쪽으로 조금씩 보내면 처음에 이제 그 엔지니어일 확률 한 80%로 봤다가 75, 60 뭐 이렇게 이제 떨어뜨려서 그래 나는 이제 60% 정도로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할게 네. 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 방식 자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80%인 거랑 60%인 거 둘 다 방향은 같은데 사실은 다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도가 다르거든요. 이게 왜 투자 세계에서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 확신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퀀트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이제 에드워드 소프라는 분이 블랙잭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버셨거든요. 네. 블랙잭은 도박이라고 모두 생각하지만 사실은 확률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분이 이제 60 몇 년도에 이제 퀀트의 창시자고 사실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카우드 카운팅을 하는 21이라는 그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제자들한테 그걸 가르쳐서 이제 카지노를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털어먹었던 게 맞아요. 이제 그분이 사실 퀀트의 창시자신데 그분이 어떻게 했던 거냐면 블랙잭이란 것도 항상 이길 수가 있고 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워낙 그 두뇌 회전이 빠르셔가지고 카드가 지금 나온 패를 보고 저쪽에 앞으로 나올 패를 미리 계산을 하셔가지고 천재다. 지금 내가 이걸 내면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지가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30%다.
내가 이길 확률이. 그럼 거기에 맞는 액수만 베팅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베팅을 하는 네.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예측이라는 것도 사실 사람들은 방향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방향과 내가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에 대한 거 중요한 거고 그 확률은 보통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저율을 조사하면서 일단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나는 잘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 역사를 먼저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동안의 쭉 흐름. 네. 근데 그 역사 중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전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골라내야죠. 네. 그럼 전혀 다른 부분이 일단 비슷하다고 했을 때 몇 퍼센트 확률로 비슷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확률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라는 이제 접근법을 사용을 하면 이제 확률이 나오는 거죠. 틀릴 수는 있지만 내가 70%로 예상을 했는데 30%가 하필 걸려가지고 틀렸다고 이게 잘못된 예측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100%로 확신하지 않은 이상 전체를 다 베팅하진 않았으니까. 오늘은 그런 방법론에 의거해가지고 네. 매크로를 전혀 제가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시장을 잘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일단은 이제 접근을 해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지 백지에서? 상태에서 네. 이제 하나하나 그 확률에 의해서 여러 네. 가지 포인트들을 한번 네. 쫙 나열해서 결론이 뭐가 나오는지 좀 봐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뭔가 젊게 보는 것 같은데요. 젊게 어차피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뭘로 넣을까요? 뭐를 넣어볼까요? 그럼? 일단 사람들이 가장 지금 많이 언급되는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네. 두 번째로는 달러고요. 그 외에는 사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누구도 아마 여기에서는 사실 이견을 많이 제시하는 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게는 이제 그 미국 CPI 내일 이제 오늘 발표겠죠. 오늘 발표되는 CPI를 기준으로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 제가 분석 대상 81번이라고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바라보는 지표들이 다시 보시면 이제 이게 81개 정도가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는 지표들이에요. 경제 지표 쪽인데 뭐 기본 기초 이제 금리 아니면 이제 CPI, 뭐 한국의 M1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CPI니까 CPI를 보고 여기 범위를 1%를 누르면 1% 이내로 비슷했던 과거 시점을 일단 다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시장이 폭락했으니까 접근법을 과거에 폭락했던 시기를 찾아보면 약간 그 거기에도 주관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과연 지금 나스닥 폭락 시기냐, 2008년 금융위기냐, 아니면 2011년 미국 신용등등이냐, 2018년 테이퍼링이냐 이러면서 이제 선입견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니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지금만큼 높았던 시기는 과연 언제였으며 그때는 어땠을까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 지표로 인플레이션을 한번 보면요.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1% 이내로 비슷했던 과거 데이터를 찾아주면 뜨는 게 이제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40년 만에 찾아온 미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맞는 말인 거죠. 73년부터 82년까지 이 중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찾냐면 그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 1년간. 그러면 여기 프리 원 Y라는 게 뭐냐면 요 날짜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수익률입니다. 과거 1년간의 S&P 500 기준 수익률인데 그러면 요 중간엔 날아가게 되겠죠. 24% 30% 금리가 8.6이었음에도 1년간 수익률이 30% 났던 시기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걸 다 날리면 일단 두 가지 그룹이 나옵니다. 73년이냐 82년이냐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시절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은 아니다. 다만 그게 한 4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플레이어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왜냐면 직접 겪어봐야 뭔가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만 과거 비교 분석을 해보면 지금같이 달러 인덱스가 높았던 시기. 자, 현재가 요 화면을 보시면 113.2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10월 12일 기준 113점인데 110이 넘어갔던 시기가 과거에 있었는데 71년이 있고요. 82년이 공교롭게도 이제 겹쳤죠. 82년이 겹치고 86년, 2000년, 2001년이 있는데 80년대는 아까 나왔으니까 좀 이따 알아볼 거고요. 2000년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스닥 버블이 있었습니다. 시장 하락 시기가. 이 당시 이제 S&P가 27%가
떨어졌었고요. 네. 나스닥은 사실 66%가 떨어졌었어요. 1년간 과거. 그리고 나서 18%가 더 떨어졌었던 게 저 시절 2001년 저 시절에 이제 IT 버블 붕괴라는 사건이 있었던 시기고요. 지금도 이제 찾아보면 그 당시에도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높았다. 그럼 두 가지 시점이 나왔죠. 82년과 이제 2000년대 초반 네. IT 버블이 붕괴하던 시점. 세 번째로 제가 알고 싶은 지표는 여기서 알고 싶은을 제가 자의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요. 극단값이 있는 애를 주로 찾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 위기가 있으면 극단값.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이거나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나. 그럼 지금 달러 인덱스는 높은 수준이고 네. CPI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인데 다음으로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역사적인 지표는 그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니버시티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트인데 지금이 58.2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65만 밑으로 떨어져도 야 좀 심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나온 곳이 공교롭게도 2008년 이제 금융위기 2008년에도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고 네. 그때는 이제 1년 하락률이 2008년 12월 같은 경우는 44%가 이제 S&P 500 기준으로 폭락을 했었던 시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면 지금 세 가지 지표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세 가지 지표가 다 일치하는 곳이 혹시 존재하는지 있나요? 를 일단 보겠습니다. 보면 달러 인덱스랑 저기 더하고 하면 나오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가 다 1% 이내로 비슷한 시기를 찾아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공교롭게도 1982년도 2월과 3월, 4월 요 시기에는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높았고 이제 CPI도 굉장히 높았던 시기. 현재랑 굉장히 유사하고 아까 소비자 심리 지수를 네. 했잖아요. 아마 세 개쯤 들어가면 셋 다 1% 이내로 비슷한 시기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날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걸 퍼센트를 조금 바운더리를 지금 넓혀보면 나오네요. 지금 시기. 네, 지금이 바운더리를 조금 넓혀보면 5% 이내로 80년대. 넓혀보면 이제 80년대 초반이 나오죠. 1982년 5월 1일이 CPI도 한 8.9 이때 2월 이제 초반이 네. 달러도 110대로 되게 높았고요. 네. 그 컨슈머 센티먼트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80년대 초반 특히나 82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고 네. 달러가 굉장히 강세였으며 소비자들 심리가 거의 최악이었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때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2002년과 2008년하고는 왜 다르냐? 이거는 제가 따로 조사를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시기가 지금 세 개가 나왔고 얘가 비슷하다고 나왔는데 여기까지 보면 이제 82년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확률을 기저율을 완성을 했는데 전혀 다른 부분도 사실 존재할 거거든요. 네. 그럼 2008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거를 한번 찾아보게. 82년은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2008년 같은 경우는 시기와 네, 지금은 뭐가 네. 다른가? 2008년 시기와 지금이 뭐가 다른가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 항상 이제 70년대 있었던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좀 뭔가 비슷하다. 네, 네, 네. 그때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쳐서 이런 경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시죠. 지금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 포인트에 의해서 도출을 해내면 80년대 초반과 2008년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2008년은 아까 소비자 심리가 최악이었고 네. 기억하시겠지만 달러가 굉장히 높았긴 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다만 지금과의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원달러 환율이 되게 높았던 거고 엔화나 유로는 그때는 강세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자체는 크게 높지 않았었는데요.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 파란 선이 그 금융위기 때를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리고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를 예를 들어드리고 띄워드린 건데요. 네. 파란 선이 뭐냐면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발표하는 파이낸셜 스트레스 인덱스라 그래가지고 금융시장에 내재된 위기를 이제 찾아내는 약간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저기 있는데요. 높아진 위기가 커진 거죠? 높아지면 위기가 굉장히 커진 거고요. 이 역대급으로 높았던 이 시기가 언제냐면 당연히 2008년 금융위기 때고요. 두 번째로 여기 요 정도 수준만 돼도 되게 높은 거예요. 제 마우스를 잠깐 보시면. 근데 요때 한 번 더 튀었죠. 요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금융기관에 위기가 있으니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는 뜻인데요. 제일 끝에 있는 게 최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수준이라는 건 사실 그
금융에서 파생될 위기는 사실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지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징후인 거죠. 그럼 지금이 위기가 나타나지만 뭐 크레딧 스위스 얘기도 나오고 도이치방크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2008년이나 코로나 때 터졌던 그 금융기관의 유동성이라든지 뭐 금리 수준이라든지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만든 이 지표상 보면 위기는 거기에서 시작하진 않을 거야. 네. 라고 하면 이제 2008년하고는 조금 다른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2008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했던 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 와서 디플레이션이 오면 어쩌냐라고 해서 사실 CPI가 거의 마이너스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IT 버블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인플레이션이 사실 높진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IT 버블 때는 달러 강세도 좀 있었지만 그 정도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파운드나 유로까지 문제가 생기진 않았으니까요. 그럼 결국 제일 비슷한 거는 1982년도라는 사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럼 82년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82년도 네, 그 82년도, 이후 82년도 5월 1일, 뭐 2월 1일 비슷하죠. 네. 이때도 1년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였었고, 사실 이때도 나스닥 지표가 이때는 사실 공표가 나스닥 100은 안 돼가지고 제가 S&P를 어쩔 수 없이 가져왔는데 네. 떨어졌지만 어떻게 되냐면 한 3개월 정도는 이 차트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걸 축소를 해가지고 이게 5월 1일자를 누르면 실제로 이 차트가 5월 1일 이후에 S&P 500의 궤적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한 8월까지 이제 약 한 5개월, 3개월, 4개월 정도가 이제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주가 지수는 떨어졌다가 네. 이제 3, 4개월 이후에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 3, 4개월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상승을 한 걸까요? 저도 그 사실을 지금 조사를 안 해왔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 뉴스라는 게 참 검색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다만 그 시절을 비슷하다고만 할 게 아니고 차이도 있을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때는 기준금리를 하락시키던 시기였어요. 82년. 왜냐하면 진작의 기준금리는 거의 20% 가까이 폴 볼커 시절에 네. 올렸었고요. 올렸죠. 81년도에는 거의 20% 육박했다가 그쵸. 떨어뜨렸고 인플레이션도 실제로는 3%, 14%까지 갔다가 8%대로 사실 떨어지던 시기였어요. 모든 레벨은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런 시기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액션을 취할 때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있냐면 시나리오상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걸 신뢰를 한다면 3개월까지는 일단은 매매를 당장 심하게 하진 않고 그리고 1년 뒤에 상승 확률은 한 70% 정도로 보겠다. 지금부터 1년이요? 네. 지금부터 1년 뒤. 내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2주년 때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 그게 이제 기본율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직 CPI가 꺾이지가 않았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내리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 확률을 낮추는 거죠. 70%가 아니고 한 60% 정도로 낮춰서 상승 확률을 보고 있고 IT 버블이나 이제 2008년 금융위기나 지금 제가 중간에 잠깐 빼먹었는데 초입이 나왔거든요. 주로 초입. 그 위기가 완전히 끝난 그 시기가 아니고 얘는 82년은 좀 끝난 시기에 가까운데 초입이 나왔다는 뜻은 뭐냐면 위기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럼 그 위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같으냐 최소 3개월에서 한 4, 5개월까지는 지속될 수 있으니 그동안은 강하게 베팅을 당장 상승에 하지는 않겠다.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에 좀 가깝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물머리 투자자문은 저희 자회사고요. 저는 지금 두물머리라는 회사에 있는데 네. 그 개발자입니다. 저는 지금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으로 투여하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액수에 이런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을 할 것이며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골라내는 편이거든요. 지금 제 포지션 기준으로 보면 한 70% 정도는 이제 주식을 담아야 되는데 현재는 한 50% 정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 4개월 정도는 그 70%를 채워나가는 과정인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올라갈 거라고 이제 확률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나머지 20% 비중을 네, 채워나가는 계속 이제 3, 4개월 동안 채워나가면서 이제 나중을 도모하겠다라는 거고요. 확실한 거는 82년이랑 지금이랑 다른 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일 뭐죠? 뭐가 다르냐면 저 때는 뭐가 다를까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특히나 위기 때 많이 올라가는 지표가 그 리세션 프로바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경기 뭐예요? 침체 확률을 이것도 이제 그 시카고 그 페드인가 그 거래소에서 네. 그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나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ISM 제조업 지표 몇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주성분 분석이란 걸 통해서 확률을 환산을 하는 건데요. 네. 이 확률이 높으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높은 확률로 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정확히는 제가 기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해보겠다고 만든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프레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논문이 다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잘 보시면 이게 올라갈 때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네. 올라갈 때가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때가 1990년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코로나 때 잠깐 올라갔다가 네. 떨어졌고 지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아까 제가 82년이라 그랬잖아요. 1982년에는 이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그러네요. 네, 1982년은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요때가 이제 1981년부터 82년. 요게 꺼진 게 언제냐면 83년이거든요. 그럼 82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그때 예상했던 두려움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 4개월 후에 주가 지수는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위기나 이런 위기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돼서 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주식은 이제 그 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면 그 당시에도 금리도 내리고 이제 충분히 내리고 이제 CPI도 조금씩 떨어지는 그 상황이 오니까 이제 주가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당장 투자는 굳이 안 하겠다. 이 추세가 보이면 예를 들면 오늘 같이 CPI가 만약에 좀 떨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면 한 3, 4개월은 내가 지켜보겠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이 될 필요는 사실 없다. 너무 비관적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실패했을 때 도대체 몇 퍼센트를 까먹을 수 있냐.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내가 아까 60%의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했는데 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시나리오상 보면 1년 40% 정도가 상승이라고 저는 이제 다른 조사를 통해 나왔고 하락을 하면 약 15% 정도 하락할 거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네. 하락 확률 40%에 뭐 15%를 마이너스를 곱하고 더하기 이제 60%에 이제 그 40%로 올라갈 거다. 나스닥 기준은 이제 한 13,000, 14,000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여기서 투자를 떠나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저의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매크로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네.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제 그 정도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 매크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결론을 누군가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일론 저커버그 얘기를 할 때 네. 만약에 정보 중에 이 사람이 로스쿨을 졸업했다는 정보가 나오면 그러면 앞에 나왔던 들어가죠. 모든 엔지니어에 관한 저의 가설은 다 다 필요 없는 사라지고 정말 크리티컬하게 이 사람은 무조건 변호사다라는 정보가 나오잖아요. 시장에 그런 확신이 가는 정보가 있다면 네.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아마 말을 바꿀 거예요. 60%가 아니고 30%로 상승 확률을 바꿨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11월 FOMC에 네. 파월 의장이 나와서 네. 뭐 내년에 금리 인상 꼭 찍은 다음에 네. 인하 기조 가겠다. 네, 네. 이러면 이제 시간이 더 땡겨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라는 건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렇죠. 거지. 이 예측의 사실 무서움은 뭐냐면 특히나 대중들한테 하는 예측의 무서움은 뭐냐면 제가 그 발언을 함으로써 저도 제 발언을 수정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근데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80%랑 60%는 같은 방향을 얘기하지만 사실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계속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5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내가 베팅 비율을 바꿔나가면서 이제 베팅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데이터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 네. 또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가 내린 결론을 반박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요. 틀렸다라고 네. 얘기해요. 그럼 틀렸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확신에 가까운 60% 확률이 그분의 말을 제가 납득을 한다면 55 정도로 줄일지 그렇죠. 아니면 그 일론 저커버그가 로스쿨에 졸업했다라는 급의 정보가 되면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측을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참 제한된 시간 내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 한태경 이사님의 자료는 그 야미잘 카페에도 올려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차근히 한번 이거 쭉 확인해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 거구나 다시 한번 좀 상기하면서 이해를 도와드릴 겁니다. 자,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물머리 투자자문의 한태경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르도안에 대한
지지와 인기는 여전히 꽤 있군요. 있는데 이제 이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에르도안 정권을 잡은 거 20년 차예요. 20년 차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을 기억 못하는 MZ 세대가 다시 태어났어요. 저희 뭐 그런 거죠. 올림픽 이야기하면은 누가 언제 했나? 나 태어나기 전인데요. 뭐 굴리는 거 모르고. IMF 이야기하면 저 태어나기 전인데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해요. 과거에 대한 기억. 그래 에르도안이 와서 우리를 좀 좋게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 국가들은 아기를 많이 만드니까 네. 3-4명은 기본이에요. 대여섯 명도 낳고. 네, 그러니까 동부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축구팀 하나 만들어요. 한 집에서. 네, 왜냐면 동쪽에 있는 그 경제 구도는 아직도 농업이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가 필요해요. 노동자 어떻게 외국에서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예. 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7시 11분 넘어가고 있고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추우셨죠? 오늘. 예. 근데 어제보다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주미 티셔츠를 입고 오시면 오늘 위원님이 좀 춥게 느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죠. 네. 오늘 온도를 보죠. 자, 아셨어요? 어떤 거요? 닭고기는 많이 커 광고에 원래 아셨어요? 이거 들어가잖아요. 뭐야? 월모부 1주년. 1주년이요? 네. 우리 위원님도 진짜 거의 안 빠지시고 월모부 매일 1년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저는 평생 휴가 가보는 게 꿈이죠. 한 번도 안 빠졌죠. 그러니까 캐나다에 가셔도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네, 방송을 하셨던 우리 또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자,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발표되는 CPI에 대해서 뭐 다들 기대를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잘 나올 거라는 기대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도 멈칫하게 되고 팔려는 사람도 하루만 더 보자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쵸. 기약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루만 더 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재미없는 겁니다. 흘러내리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어제보다 하락폭이 크진 않았어요. 실제로 보면 나스닥이나 S&P 크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해서 6일 연속으로 오늘 흘러내리는 모습. 지난주 월 화만 하더라도 엄청 좋았잖아요. 그게 다시 흘러내리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나마 10년물 금리는 3년 만에 조금 내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10년 금리 내니까 2년물 금리도 따라 내렸겠죠. 좀씩 좀 내려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 미국 달러도 약간 오늘 조금 올랐지만 보합 정도에 좀 머무른 것 자체는 그나마 약간은 오늘은 좀 시장이 좀 쉬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예를 들어 하락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이 다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어저께 50bp 사상 두 번째로 올렸잖아요. 올해 지난번에 50bp 올렸고 이번에 또 50bp 올렸고 이번에 이제 11월 3일 날 지금 75bp 미국이요. 그리고 12월에 또 한번 50bp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은 미국 달러는 조금 더 올라갈 찬스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요.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가 올려놨지만 아직도 25bp와 차이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 달 11월 3일 되면 이게 또 더 1%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루 먼저 났어요. 이번에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전망 대비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조금씩 더 나왔지만 이거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의미가 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3개월째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정도의 의미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앞선 코너에서 부사님 말씀하셨겠지만 결국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물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도 뭐 중요한 건 다 알죠. 다만 이제 사람들이 더 보는 거는 헤드라인이잖아요. 그래서 8.1%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모두가 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더 내려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거 생각하는데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아마 지금 다음 달에 발표될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갈 겁니다. 여튼 뭐 그것도 예상이 있고 지난번에 요 예상보다 높게 났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더 계단식 하락을 한 것이 지난달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보실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쉘터입니다. 쉘터. 그러니까 렌트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이 지난달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이번에도 선행 지표로 많이들 일부에서 하는 거 보면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시차가
발표하는 거 보면 약간 늦기 때문에 좀 올라갈 겁니다만 그 증가율 자체를 좀 모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디컬 서비스인데 메디컬 서비스는 우리가 예측이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두 개가 여전히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달에 요 발표하기 전만 하더라도 7% 후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극소수지만 꽤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 희망이 있다 보니 야 그래도 전망보다는 낫겠지 했는데 그냥 뒤통수로 맞은 거거든요. 이번에도 극소수는 있어요. 7% 후반. 하지만 7% 후반이 되면 좋게 나오겠죠. 좋을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7% 후반이나 8.0, 8.1% 나와봤자 사람들의 생각은 또 이렇게 미칩니다. 시장이 워낙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봐라 요즘 휘발유가가 오르는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무슨 7.5, 7.6 나오면 좋겠지만 너무 거기에 기대를 하지 마시라. 네. 그래서 물론 오늘 9시 반이 나오죠, 부사장님. 네, 맞습니다. 뭐 나오면 뉴스에 뜨겠죠. 네. 헤드라인 뉴스 뜨고 우리나라 여기저기 뉴스 나오고 우리나라 밤에 뭐 지상파 뉴스나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자막도 달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다는 네. 9시 반에 우리 또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누가 나오시나요? 그 시간에? 아니 제가 있습니다. 맨날 나오시고 뭐 지난번에 뭐 발표했을 때 3초 정적 있던데 지지난주였나요? 금요일에 뭐 발표 하나 목요일에 있었을 때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 너무 충격받았죠. 3초 정적을 딱 보고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3.5% 실업률 보고 맞습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잘 나오면 짜증나죠. 그러니까 너무 잘 나오면 짜증나. 약간 이상한 식인데 뭐야? 근데 싶죠. 잘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다시 한번 또. 그러니까 잘 나온다라는 말은 우리 예상보다 높을 것 같다. 높게 나와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잘 나올까 걱정하는 약간 이상한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주식에 선악이 없다시피 데이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률이 낮아야 되고 뭐 물가가 이렇게 낮아야 이런 거랑 약간 또 감이 달라요. 그래서 해석에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그냥 혼자 생각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시장 큰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왜냐면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뭐 7%가 나오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주유소 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식당 가격에 메뉴 값이 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연준에서 원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보신 분 물론 그거가 큰 영향이 없었지만 오늘 연준에 의사록이 공개됐잖아요. 의사록에도 딱 문구가 딱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물가랑 결국은 임금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임금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공격적인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왜 하느냐?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작해서 공격적으로 왜 하느냐?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직접 말 안 해서 그랬죠. 아니 올 봄엔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얘기 안 하는데 자기가 리세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리세션을 통해서 그런 모든 사람이 위축되게 해야지 인플레이션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별 기업들의 이슈가 어제 그래도 좋았던 소식들이 좀 밤사이에 좀 있었어요. 있었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펩시인데 펩시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주에 20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개 중에 10개는 이미 달러에 대한 걱정거리 이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일단 가이던스 발표하는 거 보면 한 7대2 정도로 눈높이를 낮추고 있고 어닝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됐다는 건 최근에는 펩시부터 이번 주이기 때문에 펩시가 오늘 공식적으로 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초록색이 나오잖아요. 엄청 좋게 나오잖아요. 비트. 네, 그래서 비트입니다. 비트요. 또 진한 거는 더 좋아졌다는 해서 비트 아주 중요하다고 비트했습니다. 마진율도 생각보다 더 좋았고요. 주당 이익도 생각보다 좋았다는 거예요. 53%. 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주가는 오늘 많이 나름 회복했고요. 코카콜라도 올라갔는데 이게 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은. 이게 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다른 것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필수 소비자라는 걸 아주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필수 소비자. 펩시만의 이야기다. 펩시만의 이야기고 코카콜라만의 이야기고 뭐 P&G만의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섹터를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섹터의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물론
오늘 밤부터 나올 오늘 밤이랑 내일 나올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좋을 수 있죠. 우려가 워낙 크니까 생각보다 좋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너무 큰 기대에서는 지금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필수 소비재란 건 다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늘 먹고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화장실 가서 휴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화장실 가면 손을 닦으려면 비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는 인정 안 하지만 저나 부사장님은 인정은 안 하지만 술을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뭐 낮에도 기본적으로 2병씩 마시는 분 있단 말이죠. 제 주위에 어르신도 계세요. 그냥 낮에 그냥 1병, 2병 마십니다. 그러니까 술을 그냥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그 관세청 세무당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세라는 게 정확히 떨어지잖아요. 주세. 1년에 우리나라 성인 남녀요. 19세 이상인가 법조로 마실 수 있는 분이 1년에 소주 몇 병 드신지 아세요? 몰라요. 부사장님 아세요? 누가 제 거를 마셨나 봐요. 분명히 마시죠. 네, 제 거를. 부사장이 안 마시면 지인이 마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10병? 몇 병 정도 마셔. 가늠이 전 안 되는데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전혀 감이 안 와요. 놀라지 마십시오. 소주 기준으로 72병입니다. 평균이요? 1년 동안? 네, 성인, 남녀 성인. 70병에서 75병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통계가 매년 발표합니다. 잘 찾아보면 나옵니다. 맥주도 우리나라에서 한 100몇십 병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평생 먹은 것도 72병. 그거 안 마신 거 여러분 지인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많이 마시는 나라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라는 겁니다. 필수 소비재. 또 하나 저나 부사장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피웠고 부사장님은 저랑 만나서 일하면서 저한테 강제로 끊은 거 있죠. 담배 있죠. 담배. 네. 담배 이런 게 필수 소비재예요. 금리 신경도 안 씁니다. 생수랑 똑같은 거예요. 마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필수 소비재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리세션에 뭔가 방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어적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방어적 주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그나마 안전하다. 뭐 올라간다는 거 아니라 그나마 버티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 오늘 펩시는 시작됐으나 이제 메인 실적 시즌은 다음 주부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금융주는 워낙 성격이 물려다니기 때문에 뭐 큰 기대할 게 없겠고 다음 주에 넷플릭스부터 해서 쩍 나고 그 다음 주 2주에 나왔던 빅테크가 진짜 게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근데 또 금융주가 또 안 좋아 버리면은 약간 찬물 끼얹는 그런 느낌이니까 선방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뭐 기대가 없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한 기대가 없어갖고 웬만큼 못 나와도 너무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빅테크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 별로 없죠, 위원님? 빅테크에 대한 실적 기대감. 빅테크의 기대감이 별로 없죠. 기대감이 없는데 이거 잠깐 제가 준비해서 오늘 요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테크의 걱정이 많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골드만삭스나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주 어두운 실적 낸 경고 말씀드렸고요. 요거 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도 내년도 이익 전망을 제가 또라고 써놨잖아요. 지난주에 내렸는데 이번에 또 내린 겁니다. 금년에 218에서 216으로 내년을 210에서 208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목표 주수가 지금 3,800으로 내렸고요. 2023년 4,100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RBC까지 내렸다는 거 말씀드렸고 지금 한 6군데가 지금 최근에 2주 동안 그 내년도에 주당 이게 전망치를 내렸는데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훨씬 더 내려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런 빅테크의 기대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에버코어 ISI의 이분은 인터넷 리서치 팀의 헤드입니다. 헤드. 리서치 헤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은 빅테크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네. 동의하느냐 안 하냐 보면 저는 약간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게 있어요. 다만 이분의 시가로 보면 딱 세 개를 얘기합니다. 메타 있죠.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가 순서입니다. 이 사람. 탑 1,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올해 60% 올해 들어서입니다. 60%, 33%, 63%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메타나 넷플릭스는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너무 많이 하락했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낮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마진이 좀 늘어나고 이번 부분부터 매출이 증가세. 매출이 이제 마이너스 났었단 말이죠. 매출이 증가세고 이번 프라임 데이를 통해서 재고를 상당히 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죠. 지금요. 그런 것도 할인율을 높였을
거기 때문에 프라임 초이스를 약간 엄청나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좋아진다. 세 번째는 넷플릭스는 광고 기반, 이게 오타가 많이 나는데요. 광고 기반한 구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면서 요 세 개를 보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 이분의 시각이고 전체적 의견은 이렇게 아직 냉랭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말씀해 주실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외전 해야죠. 해주실 거죠? 네네네. 예, 바로 8시 반부터 8시 반부터 시작됐죠? 오늘은 3분기 실적 시즌은 무섭기만 하는데 오늘도 부사장님이 또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제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주식 미치다 유튜브 채널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새롭게 1일입니다. 작년 10월 12일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1주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앞으로도 오늘이 새롭게 1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저한테 그러십니까? 네.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를? 못하실 것 유지만. 같아요. 유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더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과 새롭게 늘 매일 아침 6시 반 상큼하게 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려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저도 건강해야 되고 같이 건강해서 내년 이맘때에는 장이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내년 이맘때쯤에는 정말 환호하면서 여기서 샴페인 하나 터뜨릴 수 있는 새벽부터 샴페인 너무 좋네요.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